그날도 한참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면접관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일할 힘도 있고 마음도 있고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를 이유로 사람 취급을 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 아팠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7군데를 다녔거든요. 주차 관리, 경비, 청소, 심지어 식당 설거지까지.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매번 비슷했어요. 저희는 젊은 분들로요. 혹시 다치시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어서요. 다친다고요? 나는 매일 아침 5km씩 걷고 아파트 계단도 뛰어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손도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그냥 70세라는 숫자만 보이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대학생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청년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은데 그냥 집에서 TV만 보라고요?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바둑만 두라고요? 아니, 나는 아직 뭔가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고 손녀 지민이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면접 어떠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사실 말하기 싫었습니다. 또 안 됐다는 말을 하기가요. 그런데 지민이가 눈치를 챘나 봅니다. 할아버지 또 나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응. 이번엔 대놓고 말하더구나. 연세가 너무 많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게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문이 막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지민이는 카페에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저 애들한테 배우면 되지 않을까? 준호야, 너 편의점에서 일 좀 배우게 해줄 수 있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준호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하면 책임 문제도 크고 할아버지, 그건 안 돼요. 알바는 진짜 안 되고요. 사장님이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지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음료 들다가 데이시거나 손님들 응대하다가 문제 생기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사장님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네요. 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나는 뭘 하며 살라는 거냐?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애들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가 나를 가르쳐 줘라. 그 대신 용돈은 내가 줄게. 월급 대신 교육비를 내가 내는 거지. 애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용돈을 주신다고요? 그래. 너희가 월급 받는 것처럼 나한테 가르쳐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야. 나는 배우고 너희는 용돈도 받고 일석이조 아니냐? 준호와 지민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교육 가능합니다.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70세에 다시 학생이 된 거죠. 그것도 편의점과 카페 알바를 배우는 학생으로 말입니다. 첫 출근 날, 아니 첫 교육 날이었습니다. 준호의 편의점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할아버지 일단 유니폼부터 입으세요. 아,
이건 제 예비 옷인데 빌려드릴게요. 준호가 건넨 유니폼을 입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70평생 양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 유니폼을 입다니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 괜찮은데? 나 알바생 같지? 준호가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완전 찰떡이세요, 할아버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계산대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준호가 계산대 앞에 서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로 상품을 찍고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나 현금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보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바코드에다 스캐너를 대면 B-하고 소리가 나면서 가격이 뜹니다. 그리고 손님이 카드 주시면 여기 단말기에 꽂으시면 돼요.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어려울 것 없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이 삼각김밥 2개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을 집어 바코드를 찾았어요. 어? 이게 어디 있지? 앞면을 살피고 뒷면을 뒤집고 옆면을 돌려보고 할아버지 거기 위쪽이요. 준호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B- 소리가 났습니다. 성공. 그 다음 김밥도 찍고 커피도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카드 결제 도와드릴게요. 손님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나는 그 카드를 받아서 이걸 어디에 넣지? 단말기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구멍이 여러 개인데 어디가 카드 넣는 곳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수했습니다. 손님 카드를 바코드 스캐너에다 가져다 댄 거예요. B-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단말기요? 단말기? 준호가 황급히 달려와서 내 손을 잡고 카드를 빼냈습니다. 손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요. 손님은 흔쾌히 웃어주었습니다. 그제야 준호가 다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결제를 마쳤어요. 휴, 첫 손님부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엄청 헤맸거든요. 그렇지? 다행이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담배를 달라는 손님한테 라이터를 드리기도 하고 우유를 찾는 손님한테 요거트를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손님들이 다들 웃으며 이해해줬다는 겁니다. 어르신 화이팅!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산은 아직도 서툴렀지만 나는 다른 재능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 들르는 초등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애들은 과자를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고르거나 문구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니 자꾸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야, 얘들아, 학교 잘 다녀왔니? 뭐 배웠어? 수학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야? 할아버지도 그랬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애들은 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편의점에 올 때마다 나한테 인사를 하고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실 계산은 제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대신 할아버지는 애들 챙겨주세요. 학교 끝나면 혼자 오는 애들도 많고 위험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 그거라면 내가 잘할 수 있지. 그날부터 나는 편의점 계산원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 지킴이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 오면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야, 신호등 빨간불이야? 건너지 마. 내 가방 무겁지? 천천히 가렴.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잘했네. 다음에 또 100점 맞아야 돼. 어느 날은
한 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나는 재빨리 약국에서 사온 밴드를 꺼내 아이의 무릎에 붙여줬어요. 아프지? 괜찮아. 할아버지가 붙여줄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계산은 서툴러도 사람을 챙기는 건 할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엄마들이 나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우리 애 항상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편의점 알바에서 동네 아이들 지킴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도 흡족해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손님들이 할아버지 보러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애들 엄마들이 할아버지 계실 때 일부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되는 거냐?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애들도 안전하고 동네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계산은 서툴러도 사람을 챙기는 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구나. 편의점에서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제 지민이 카페도 한번 도전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지민아, 너 카페에서도 나 좀 가르쳐 줄래? 지민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카페는 편의점보다 더 어려워요. 커피도 만들어야 하고 손님 주문도 받아야 하고. 괜찮아. 할아버지가 해볼게. 너희 편의점도 처음엔 걱정했잖아. 근데 잘했잖니? 지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민이의 카페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오는 곳이었죠. 노트북을 들고 와서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 먼저 앞치마부터 하세요. 지민이가 건넨 앞치마를 두르니 이번엔 정말 카페 바리스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오, 나 괜찮은데? 커피 만드는 사람 같지? 완전 멋있어요, 할아버지.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한 음료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아메리카노요. 지민이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물을 따르고 얼음을 넣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샷을 뽑고 물을 이만큼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응, 간단하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또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이 라떼를 주문했어요. 할아버지, 라떼는 우유를 스팀해야 해요. 이 기계로요. 지민이가 우유 스티밍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유를 데우고 거품을 만들고 에스프레소에 부어 넣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엉뚱한 실수를 했습니다. 우유를 데우기만 하고 커피는 안 넣은 거예요. 그냥 뜨거운 우유만 컵에 담아서 손님한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커피 안 들어갔어요. 어? 아, 맞다. 손님은 빵 터지며 웃었어요. 어르신 처음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귀여우세요. 손님이 웃으며 기다려줬습니다. 지민이가 다시 라떼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님들이 나한테 자꾸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또 왔습니다. 커피 만드는 거 이제 익숙하세요? 아직이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손님들은 내가 서툰 걸 알면서도 자꾸 시키고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친해졌어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풀이 죽은 얼굴이었어요. 혼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나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
대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시험을 망쳤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될 순 없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게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나도 70평생 살면서 많이 실패했어.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잘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지. 지금도 이렇게 카페 알바 배우고 있잖아. 나이 70에 말이야. 대학생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70세에 알바를 배우신다고요? 응, 처음엔 다들 안 된다고 했어. 나이가 많다고.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포기하지 마. 다음 시험에서 잘하면 되는 거야. 대학생은 눈시울을 붉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힘이 나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카페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인생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웃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지민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손님들이 할아버지 보러 오는 것 같아요. 특히 단골들이 할아버지 계실 때 더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인기가 있나? 당연하죠.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힘이 난대요. 저도 손님들한테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커피를 잘 만들지는 못해도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카페에서 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둘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관상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취미로 책도 읽고 사람 얼굴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커플을 보니까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 맞니? 커플이 깜짝 놀라며 나를 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미안. 그냥 관상을 좀 봐서 말이야. 너희 둘 얼굴 보니까 성격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남자 쪽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관상을 보신다고요? 응, 취미로 좀 배웠지. 젊었을 때 말이야. 그럼 저희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궁금한데요. 나는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남자는 이마가 넓고 눈썹이 진했어요. 의지가 강한 스타일이죠. 여자는 눈이 크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성격이에요. 너는 고집이 좀 있어.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너는 자유로운 걸 좋아해. 묶이는 거 싫어하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잖아. 두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헐,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치? 그래서 너희 둘이 가끔 부딪힐 거야. 남자는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고 여자는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서로 다른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거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들었어? 어르신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 신기하네. 그날 이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카페에 관상 봐주는 할아버지가 있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 관상 좀 봐주세요. 저는 사주도 궁금한데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봐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어느새 카페의 명물이 돼버렸어요.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카페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할아버지 보러 오는 손님들이 커피도 시키고 디저트도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도움이 되는 거네? 당연하죠. 할아버지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카페에 왔습니다. 얼굴이 우울해 보였어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나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 뭔가 걱정거리가 있구나.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직장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나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고 인매가 단단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스타일이죠. 너는 성실한 사람이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지금 직장에서 뭔가 불만이 있나 보구나. 일은 좋은데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이직해. 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아. 인생은 짧아. 불행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용기가 나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는 한 달 뒤에 다시 카페에 왔습니다. 밝은 얼굴로요. 어르신, 저 이직했어요. 새 직장이 너무 좋아요. 잘했어. 내 선택이 맞았구나.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그냥 재미로 해주는 거야. 돈은 필요 없어. 그래도 어르신, 이거라도 받으세요. 손님들은 팁을 주고 갔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나는 그 돈을 모아서 지민이한테 줬습니다. 지민아, 이거 내가 가져. 할아버지 때문에 손님 많아진 거니까.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용돈도 받잖아. 이건 너 가져. 지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뭔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손자, 손녀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배달 알바였습니다. 요즘 배달 앱이 많잖아요. 음식을 배달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오토바이는 위험할 것 같았어요. 나이도 있고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샀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자전거요. 이거라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와 지민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배달 알바 해볼까 한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위험해요. 아니야. 전기자전거로 할 거야. 오토바이 아니고. 그래도 배달은 힘들어요. 길도 헤매고 시간도 촉박하고. 괜찮아. 할아버지가 해볼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배달 앱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쉽게 통과됐어요. 나이 제한은 없더라고요. 첫 배달날 나는 전기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앱을 켜고 주문을 받았어요. 첫 주문은 치킨이었습니다. 치킨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뜨끈한 치킨이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 자전거 뒤에 달린 배달 상자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치킨 박스를 넣으니 뚜껑이 안 닫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집에서 가져온 보온팩을 치킨 위에 덮고 내 외투까지 덮어서 꽁꽁 싸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지 않겠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 몰라서 헤맸어요. 앱에 지도가 나오긴 하는데 골목이 많아서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서 10분을 더 헤맸습니다. 그리고 겨우 도착했어요. 손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헤매서 좀 늦었습니다. 손님은 짜증난 얼굴이었습니다. 30분이나 걸렸잖아요. 치킨 다 식었겠네. 아닙니다. 제가 보온팩하고 외투로 꽁꽁 싸뒀습니다. 나는 배달 상자를 열었습니다. 치킨 박스가 외투에 감싸져 나왔어요. 손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박스를 열어보더니 놀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배달했습니다. 손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첫 배달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음식을 따뜻하게 전달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배달을 했습니다. 처음엔 길을 헤매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동네 골목을 다 외우고 빠른 길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나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지난번에도 오셨죠? 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할아버지가 배달하시네요. 고생 많으세요. 재밌어요. 어떤 손님은 나를 보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배달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배달 앱에 주문이 떴어요. 짜장면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은 힘들겠는데?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비를 입고 전기자전거에 올라탔어요. 비를 맞으며 중국집까지 갔습니다. 짜장면을 받아서 배달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꽁꽁 싸맸어요.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어르신,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 일이니까요. 손님은 짜장면을 받아 들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어르신 보니까 힘이 나네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배달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배달 알바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길을 헤매는 건 기본이었고 음식을 쏟기도 하고 주소를 잘못 찾아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피자를 배달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그 바람에 피자 박스가 앞으로 쏠렸어요. 아이고, 나는 황급히 피자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피자는 무사했어요. 조금 기울어졌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손님한테 도착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이를 피하느라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피자가 좀 기울었습니다. 손님은 박스를 열어보더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맛은 똑같잖아요. 고양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은 배달 앱이 고장 났습니다. 주소가 제대로 안 뜨는 거예요. 나는 손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소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님은 친절하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며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길을 헤매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와 지민이가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이랑 카페도 하시고 배달까지 하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 할아버지는 아직 팔팔해. 그래도 나는 진짜 괜찮았어요. 오히려 일을 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걷고 움직이니까 체력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 영수가 나를 봤습니다. 야, 철수야. 너 요즘 뭐 하냐? 응, 알바. 알바? 나이가 몇인데 알바를 해? 70이지. 그래서 뭐? 영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우리 나이에 쉬어야지. 왜 고생을 사서 하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는 게 더 힘들어. 집에서 TV만 보면 답답하잖아. 나는 일하는 게 더 좋아.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영수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나도 뭔가 해볼까? 응? 갑자기 왜? 너 보니까 부러워. 너는 뭔가 하면서 사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잖아. 재미도 없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 배달 알바 같이 할래? 진짜?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게 영수도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수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가끔 같이 배달을 나갔습니다. 야, 철수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그치? 내가 뭘 했어? 근데 손님들이 우리 보고 감동받더라. 할아버지들이 배달한다고. 그게 우리의 강점이야. 우리는 웃으며 자전거를 탔습니다. 70세 배달 알바 콤비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들을 챙기는 할아버지, 카페에서 관상을 봐주는 할아버지, 배달하는 할아버지로 알려진 거예요. 어느 날 편의점에 가지 못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요.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안 나오시니까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그래?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감기 걸려서 못 나갔어. 애들이 걱정하던데요.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싶대요. 빨리 나으라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 주다니요. 다음 날 감기가 조금 나아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셨어요? 응, 감기 걸렸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아이들은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카드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나는 카드를 받아 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할아버지 정말 고맙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프시죠? 응, 이제 괜찮아. 너희 덕분이야.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내가 인기가 많네. 다음 날 카페에 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겼어요. 어르신, 어제 안 오셔서 아쉬웠어요. 감기 걸려서 못 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늘 오셨으니 됐죠? 손님들은 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배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주문을 했어요. 나한테 직접 배달해 달라고 앱에 메모를 남긴 거예요. 어르신 배달원 지정합니다. 나는 웃으며 배달을 갔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반겼어요. 어르신, 어제는 다른 분이 오셔서 실망했어요. 하하, 미안해요. 어제는 바빴어요. 오늘은 어르신이 오셔서 기쁘네요. 항상 감사해요. 그렇게 나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편의점, 카페, 배달,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기다렸어요. 준호와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유명인사세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해?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니? 나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알바 생활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됐어요. 편의점, 카페, 배달, 매일매일이 바쁘고 힘들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신문에서 나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70세에 알바를 시작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쉬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해야 하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물론 힘들죠. 실수도 많이 하고 길도 헤매고. 근데 그게 재밌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워요. 다른 시니어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도 70세에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어르신,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일단 시작해야 생겨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점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하다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어느 날 저녁, 준호와 지민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이리 오세요. 응? 왜? 두 사람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뭘 축하한다는 거냐? 할아버지가 알바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축하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요? 그렇구나. 벌써 1년이 됐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에 저희가 말렸을 때 기억나세요? 나이가 많다고 위험하다고. 근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민이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다는 거.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자랑스러워 하다니요. 고맙다, 얘들아. 너희 덕분에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혼자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면접에서 거절당했을 때 나는 정말 절망했었어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문이 닫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편의점 아이들은 나를 기다리고 카페 손님들은 나를 찾고 배달 손님들은 나를 반겨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는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전기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배달 앱을 켰어요. 새로운 주문이 떴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배달하고 편의점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카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 이막이니까요.